자, 정신 차릴 수 있겠죠? 자, 하자. 자, 봅시다. 문제 21페이지 1-3번. 자, 집합 A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집합 A에 대해서. 자, 그 집합 A가 있는데 이의 A제곱을 한 애가 뭐니? 라고 했더니 라지 X래. 자, 선생님이 어저께 가르쳐드린 조건 제시법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이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집합이요. 새로운 표현이야. 이 문제 한정. Limited Edition. 자,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야, 나는 그때의 이 집합에서의 원소가 라지 X인데 이제 내 소개를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 소개가 누구니? 라고 봤더니 라지 X라는 친구는 라지 A의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 A라는 친구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맞아요? 자, 그럼 라지 A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 라지 A가 만약에 이렇게 일단 썼어. 자, 이 안에 원소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원소가 누구가 될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해줘야 돼. 즉 정의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필요한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첫 번째, 모든 집합에는 빈집이 있을 수 있다. 그 빈집이 뭐라고 그랬죠? 세 글자로 공집합이죠. 자, 그러면 모든 집합은 빈집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집합은 다 들어와 있을 수 있다. 그 다 들어와 있다는 게 뭐예요? 유니버스에서 전체 집합. 이 전체 집합은 일반적으로는 실수 전체라고도 얘기하지만 집합에서는 문제마다 다르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봐. 기억 보도록 하자. 자, 공집합이다 라는 친구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세상 어떠한 집합이라도 빈집 있을 수 있어. 그럼 2의 A제곱이라고 읽는 이 집합도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빈집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공집합은 뭐가 돼?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이다. 오케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자, 그러면 니은을 보게 되면 니은에 뭐라고 써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니은은 이 라지 A라는 친구는 원소래. 어떻게 집합이 원소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라지 X가 누구야? 나 원소야. 근데 나는 어떤 놈이야? 나는 A의 부분 집합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집합의 이름표를 써주시고 중괄호를 딱 쳤어. 여기 있는 노란색과 여기 있는 2의 A제곱이라는 집합의 이름표는 다른 놈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원소들이 채워지겠지. 근데 그 원소들은 어떤 애들이야? A의 부분 집합들이죠. 자, 그러면 A의 부분 집합 중에서는 공집합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떠한 놈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왜? 집합이라고 해도 그걸 또 뭘로 갖는 거야? 원소라고 갖는 거야. 자, 우리 학원에서 우리 반이 이렇게 있죠. 우리 반에 원소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학원 입장에서 보기엔 또 반들이 어떻게 돼? 몇 개씩 더 있겠지. 그럼 걔네들을 또 원소로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원소 있고 뭔지 몰라요. 왜 몰라? A가 어떤 원소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나.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요 A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원소이지만 얘는 자체적으로 뭐예요? 집합이에요. 여기에 중괄호가 있다고 여기에다가도 중괄호를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썼어. 여기 있는 애들은 모르는 애들이야. 자, 그럼 다시 봐봐. A라는 친구는 그러면 2의 A제곱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선생님 디귿을 보니까 공집합이 여기에서 집합, 부분 집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를 보니까 요렇게 돼서 나왔어요 라는 게 디귿이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의 공집합 기호 파이는
원소가 없음을 나타내 주는 거고 빈집이에요. 여기에서의 공집합이 의미는 뭐가 되죠? 원소예요. 원소. 그러면 이 공집합이 여기로 나왔을 때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공집합이 2의 제곱에 이게 빈집이었을 때는 부분집합도 되지만 얘가 원소 입장에서는 요것도 성립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그 원소에다가 뭘 해줬어? 집합을 표현해줬지. 중괄호 치면 무조건 뭘로 승격되는 거야? 집합으로 승격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소의 부분집합이죠? 그쵸? 즉 얘는 뭐가 돼요? 얘네들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나는 부분집합 포함된다가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시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리을 보세요. 자, 깍꿍하고 A가 나왔어. 2의 A제곱이 나왔어. 자, 그럼 여기다가 뭘 쓸까? 얘는 이 집합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라지 A는 2의 A제곱에 뭐야? 원소야 집합이야? 원소니까 엘레멘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중괄호가 쳐져 있어. 그럼 이제 얘는 뭐야? 집합. 그러면 2의 A제곱이란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엘레멘트인데 얘는 뭐냐면 얘는 원래는 부등호 요거 있죠. 여기서 파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가 포함이 되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뒷장 넘어가서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선생님이 하도 검색이 안 돼서 이름을 바꿨어. 박머핀이라고 검색하시면 2개가 뜨는데 그 중에 동영상이 많은 게 제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순열부터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어저께 찍은 것도 올려놨으니까 1시간 몇 분 되거든? 그때 뭐 듣느냐? 이따가 남아서 공부하실 때 만약에 할 게 빨리 끝났어. 그럴 때는 한 번 듣고 노트 필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맨날 얘기하잖아. 니네가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머리에 장애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 물론 장애가 하나는 있어. 노력의 장애가 있어. 근데 그거는 완치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니네가 못한다가 아니고 니네가 조금 늦게 온다야. 천천히 온다야.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학년 전에 속도를 낼 준비를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전력 질주를 해서 남들이 페이스를 맞춰서 올라온 거를 따라잡으려면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전력 질주하게 되면 뭐예요? 마라톤 보게 되면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같이 뛰어주는 사람. 학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진도를 맞춰서 나가주니까. 근데 그걸 니네들이 하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빨리 뛰면은 분명히 힘들죠. 힘들면 또 뭐 하고 싶어? 쉬어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을 뭐 하셔야 돼? 이겨내셔야 돼요. 힘냅시다. 자, 2-3번 문제 보세요. 선생님, 보니까요. 자, 라지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조건제시법으로 원소가 X래요. 자, 근데 이 원소 X가 누구니? 라고 봤더니 -3 이상 그 다음에 0 이하의 모든 이 범위 안에 실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봤어. 자, B라는 집합을 보니까 나도 조건제시법이야. 근데 내가 누구니? 라고 봤더니 자, X의 제곱 더하기 2A의 X 더하기 A-4라는 친구가 0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범위를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 친구와 이 친구 둘 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 범위 간의 포함관계, 즉 누가 되는 거죠?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 포함되게 만들어주는 누굴 구해달래요?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배웠죠? 집합을 배우는데 이 집합을 풀기 위해 누구를 갖고 온 거야? 부등식을 갖고 온 거야.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요거요. 인수분해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a-4에 x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 일반적으로 요 a가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x에다 넣게 되면 a는 없어지지만 수항수는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인수분해는 좀 힘들다고 봐.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도 인수분해를 했더니 안 먹혔어. 얘는 2차식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최고차항계수는 1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근데 무슨 범위 찾고 싶은 거야? y좌표가. 이거 기억하시죠? y좌표가 x축보다 뭐 해줘? 아래에 있는 범위를 구해달래. 그래?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에서 보자? 라고 얘기하면 그래프로 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래프가 모르는데 기다려봐. 자, x축을 그리고 2차 함수를 그려. 근데 이 2차 함수는 누구예요? 요 x의 제곱에 관한 친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0보다 작으니까 걔를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 노란색이 누구예요?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이야. 자, 근데 A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줘야 돼? A를 빨간색으로 표현하자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 범위 안에, 즉 노란색 범위 안에 빨간색이 포함이 돼 있어야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보시냐면 분명히 우리는 부등식에서 배웠어요. 정확하게는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 해서 배웠어요. 자, 상상을 해보자. 만약에요. X축을 하나 더 그리고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자, 노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린 게 집합 B의 원소들이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A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럼 이게 포함 관계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간색은 요 안에 있어줘야 돼. 라고 했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풀이를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딴소리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봤더니 뭐가 돼?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를 이 함수에 대입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죠. 0을 대입해 봤더니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0을 대입해서 음수가 나오지만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는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선생님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뭐 축의 위치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축의 위치는 상관이 없지. 축이 0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던 바깥쪽에 있던 극단적인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조그맣게 그릴게요. 자, 요렇게 집합 A가 있고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집합 B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럼 축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넣어서 볼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내가 판별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판별식도.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선생님 요 친구를 fx라고 얘기해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줘야 돼? 음수가 나와줘야 돼. 음수가. 선생님 왜 음수예요? 등호는 안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그려질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했어요. 자, 노란색은 요렇게 되는데 빨간색이 똑같은 범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빨간색은 요 양끝값이 들어가는데 노란색은 양끝값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0이 나오지. 맞아? 0을 대입했더니 또 결과가 0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다가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맞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필연적으로
요것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만 범위가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f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봐봐요. 자,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 f의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는 9 마이너스 6a 더하기 a 마이너스 4가 뭐가 나와줘야 돼? 음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럼 범위 생각해 볼까? 얘하고 얘하고 했더니 5예요. 얘하고 얘하고 했더니 마이너스 5예요. 넘어가면 5a는 5보다 크다. 즉 a는 1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에다가 0을 대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자, 0, 0 그러면 뭐가 나와요? a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걔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범위는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보다 작아요. 자, 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지.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뭘 얘기해야 된다고? 교집합이야. 상황 구분을 얘기해서 더하는 거는 합집합이고 동시 발생할 수 있는 거 또는 순차적 발생할 수 있는 건 교집합이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공통법이니까 답은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4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 판별식이란 걸 쓰고 싶어. 판별식이란 걸 쓰고 싶어. 자, 근데 봐봐요. 판별식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요 그림을 살짝 요 그림 냅두고 자, 여기 식을 잠깐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판별식 저기가 짝수니까 자, 반의 공식을 쓴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 범위가 세 가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 A라는 친구 때문에 축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꼭지점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판별식이 됐을 때 야, 너 이렇게 되려면 요거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 니네 둘은 어차피 답에 연관이 없을 테니까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반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0보다 큽니다. 이러한 범위 만들어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자, 근데 생각해봐봐. 이미 이 점과 이 점에서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나는 맨 처음에 빼도 박도 못하게 결론을 딱 지어버렸어. 그러면 세상의 모든 2차 함수를 내가 그렸다고 치자.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친구는 요렇게 나오는데 어느 세상에 두 점을 임의로 찍었는데 음수가 나왔다. 얘는 음수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범위 안에 임의의 두 점을 찍었을 때 얘는 무조건 무슨 수 나와요? 음수 나오시죠. 그러면 내가 굳이 판별식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집중하세요. 없어요. 즉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개념을 통한 빼도 박도 못하는 생각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자, 또 질문할 거 있니? 센에서도 없나요? 자, 봅시다. 뭐 보시게 되냐면 바이블 입장에서는 자, 28페이지 저기 어디가 있어? 자, 30페이지를 가도록 할 거고요. 자, 30페이지를 가기 전에 집합 어제 했던 거 잠깐 몇 가지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했었던 집합 이제 순열과 조합이 끝나고 자, 노트 펴주시고 다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리뷰. 어저께 배웠던 거 집합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해 봐봐. 그래요 선생님,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집합의 이름표는 대문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나 숫자 이렇게 쓴다라고 배웠어. 그랬을 때 이제 얘네 원소들이 다 출타하셨어요. 그랬더니 남는 게 뭐야? 공집합. 공집합. 자, 근데 이 공집합이라는 친구하고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친구요? 라고 얘기하면 요 세상을 아우르는 유니버스라는 전체 집합이에요. 이 친구가, 이 유니버스라는 친구는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 일반적으로는 함수하고 연결짓기 때문에 실수 전체를 유니버스라고 봐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어질 수 있어. 유니버스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한정적인 세상에서 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문제에 따라 유니버스는 다르게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2하고 3을 알아도 그런 애들은 쓸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없는 애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어저께 합집합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합집합의 정의라고 얘기했을 때 A 합집합 B는 이라고 쓰고 X바 X는 A의 원소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게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또는 아니면 오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뭐였어요? 교집합 A 합 B 그리고 A 교 B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그대로 쓰고 여기가 그리고 and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웠던 게 뭐였죠? 여집합이었고 이 친구의 별표 하나 줬었죠? 왜 줬어요? 이 여집합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요번에도 순열 조합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잖아. 전체에서 뺀다. 언제 빼요? 또는이 많을 때.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런 거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 근데 여집합이라는 거의 표현법은 자, 집합 A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나라는 존재가 있어. 내가 집합이야. 그럼 나의 여집합은 뭐야? 나를 제외한 뭐가 돼? 나머지들이 되겠지. 그러면 A의 여집합이다라는 친구의 정의는 뭐가 돼요? 나의 원소가 X인데 나는 유니버스에는 속하지만 어디에는 유니버스에는 속하는데 왜 이랬었어? 전체 집합에는 속하지만 뭐가 돼요? A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and 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차집합이란 걸 배웠는데 차집합은 말 그대로 A차 B라고 읽으시면 돼요. A차 B. 근데 이 A차 B는 자, 일단은 정의를 쓸게. 자, 어저께 어떻게 배웠지? 요거이면서 동시에 뭐면 안 된다고 배웠어? B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 순수 A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자, 요러한 집합의 증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집중해. 가장 필요한 게 누구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이야. 대수적인 풀이들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식을 통해서 계산을 보고 증명할 수가 있겠죠.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이 집합이라는 친구는 계산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뭘로 증명한다? 집합의 증명은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다. 그리고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같은 영역을 얘기하면 표현이 다르더라도 같은 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빼기라는 친구에 대해서 실수처럼 생각하면은 뭐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뭐 할 때 문제가 생겨? 연산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바꿔줘야 돼. 어떻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놈으로. 여기 보세요.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뒤집어도 똑같겠죠. 그렇잖아. 맞아? 자, 왜요? 라고 얘기하면 자, 전체 집합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 유니버스가 있고 자, A라는 집합이 이만큼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이만큼 있어요. 자, 그럼 영역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합집합이면 1번, 2번, 3번이지. A합 B가 되든 B합 A가 되든 1번, 2번, 3번인 건 상관이 없어. 교집합 성립하겠네. A교 B도 요만큼 2번 영역이겠죠. 2번 영역이면 어떻게 돼? 뭐 돌려도 그만, 안 돌려도 그만. 똑같은 거야. 자, 3번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을 제외한 테두리죠. 나머지죠. 1번, 2번, 3번, 4번 영역이었을 때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3번, 4번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A차 B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차 B는 1번 영역이야. A의 원소인데 B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1번 영역을 보니까 1번 영역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A라는 친구와 B의 여집합이라는 친구를 볼게요. 자, A는 1번, 2번 영역이죠. B의 여집합은 몇 번 영역이에요? 1번, 4번 영역이죠. 두 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역은 어디? 1번 영역이야. 그럼 A차 B가 나타내는 영역이나 A교 B여가 나타내는 영역이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집합은 뭘로 바뀐다?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동그라미 집합하고 삼각형 집합에서의 차집합은 뭐가 된다고? 동그라미 집합, 교집합의 삼각형 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라는 걸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바꿨어요?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연산이 안 돼. 그래서 연산이 되게끔 교집합을 갖다 쓰자.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거 뭐라고 그랬죠? 차, 교여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울지 모르겠지만 멱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멱집합. 이 멱이라는 게 뭐냐면 멱, 멱 감다, 멱살의 멱, 이 한글 멱. 멱이 자, 멱집합이 파워셋이야. 그리고 이 멱이라는 단어는 거듭 제곱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나오는 추세, 옛날부터 잘 안 나와서 만약에 학교에서 하게 되면 제가 그때 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안 나올 것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니까. 모조리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이블 책을 보시게 되면 30페이지 집합의 연산에 대한 누구? 성질이라는 친구를 배울 거예요. 집합의 연산이라는 성질. 아, 그 다음에 참고사항 유튜브 강의 보시면 선생님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3 또는 6이 들어갔을 때 특정 원소 인아웃 했을 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집합의 연산을 볼 건데 자, 집합의 연산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바이블 책에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30페이지야. 자, 오늘 할 거 1번. 자, 집합의 연산. 자, 어저께는 3번 해가지고 집합의 연산 썼죠? 자, 옆에다가 성질이다라고 쓸게요. 자, 바이블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했던 거랑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은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니버스가 있고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무조건 A하고 B는 교집합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야. A가 이렇게 있을 때 B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고. 자, 요거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하자. 자, A가 이렇게 있을 때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A가 이렇게 있을 때 B가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다양한 A, B의 관계 속에서 이 친구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친구 보세요. 얘는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교집합이 없죠. 그러면 A 교집합 B라는 새로운 집합의 원소가 없네? 그래서 너는 공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두 개의 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그 친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A와 B는 서로 소인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서로 소. 공약수에서도 서로 소가 있죠. 그치?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됐을 때는 뭐가 된다? 서로 소.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칠판 왼쪽을 보시면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할 건데, 자, 1번 성질.
자, 연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8가지의 성질을 쓸 건데요. 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A라는 친구와 A라는 친구의 합집합은 뭐가 나오겠어요? A가 나오겠죠. 나하고 합집합해서 뭐가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A 교집합 A는 또 뭐가 나와요? 나하고 나의 교집합도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적으면서 느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A라는 친구와 공집합을 합집합시켰어. 합집합이라는 건 다 더해. 대신에 중복은 하지 마. 이 말이야. 한 번만 써. 이 말이야. 똑같은 거. 자, 그러면 A 합집합, 공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기 자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잠깐만. 나는 몇 개라도 있는데 아예 없어의 공통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전체 집합 등장하십니다. 나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전체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전체 집합. 그 다음에 나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또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나하고 나의 여집합이 있어. 나와 나의 여집합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의 나머지야, 여집합은. 그러면 얘네 둘이 합집합을 해봐봐. 그치, 유니버스가 되는 거야, 전체가. 자, 그 다음에 나와 나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어, 없다라고 그랬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무슨 거야? 니네 서로서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어제 했었어요. 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나를 제외한 나머지야. 근데 거기에다가 한 번 더 했어. 자, 여기서 잠깐. 수학은 표현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쵸? A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뉴 집합이라 생각해. 근데 거기다가 또 뭐 한 거야? 여집합을 했어. 그 어떤 느낌이지? 나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지. 거기다가 여집합을 한 번 더 쓰면 뭐가 돼? 또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집합이 짝수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 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섯 번째. 자, 공집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는. 나의 여집합은 뭐야? 유니버스. 자, 유니버스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없네? 공집합.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너무나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보시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든지 보시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든지 요만큼의 영역, 이걸 뭘 의미하죠? A 교집합 B를 의미하시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영역은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B를 의미하신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A라는 집합 또는 B라는 집합은 당연히 상황적으로 A 교집합 B가 될 수도 있어. 어떤 상황에서? A가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 A 교집합 B는 뭐야? A 자기 자신이지. 맞아? 이런 상황에서는 뭐야?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A라는 친구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친구는 또 어디에 포함이 된대?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와요? 최대, 최소 이런 친구들이 또 나와. 최대, 최소요?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B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요 상황과 요 상황은 이제 다른 상황이에요. A가 될 때 B가 될 때. 갑자기 C가 와서 나 이렇게 할래 라고 얘기하면 C가 나 이걸 만족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럼 C의 원소의 개수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성질을 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이블 책을 보게 되면, 자, 바이블에서 제가 30페이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방금. 자, 그 다음에 30 몇 페이지? 1페이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31페이지. 자, 31페이지의 상단. 선생님, 너 이거 안 했는데요? A차 A는 공집합이래.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게 차는 뭘로 바꾼다고? 교여로 바꾼다고. 어디 있어요? A, 교, A여. 어디 갔어? 아까 쓴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U차 A는 뭐가 되겠어? A를 제외한 나머지? 어떻게 되겠어? A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는 유교 A의 여.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유교 A에는 A 여집합 나오는 거지. 차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하는 게 편해요? 교집합, 차교여. 차교여. 자, 그럼 31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빠짐없이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에 누가 나오느냐? 집합의 연산 법칙이 나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자, 성질을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잖아. 수학책은 그 구성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정의 배우시고 성질 배우면 어디로 가야 돼? 연산시켜야 돼. 연산시킨 다음에 이제 응용으로 건너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야. 연산에 대해서. 재밌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 해드릴 테니까. 특히 이제 문제를 풀 때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선생님이 조합을 써서도 해드렸잖아. 공식으로도 설명해 드리고 문제를 풀 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꼭 그건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요번 주에 집합과 명제를 끝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오늘 집합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명제를 끝내고 다음 주에 함수를 끝내야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 3주차가 되면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서부터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보든지 아니면 진도가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천천히 늦어지게 돼도 문제 없이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 3주만 같이 고생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나오셔서 힘드시고 졸린 거 이해하는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연산의 법칙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생각을 하십니다. 무슨 생각이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실수의 연산. 같지는 않더라도 연산의 아버지격인 사칙 연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건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의 법칙이 있죠. 무슨 법칙이 있어요? 교환 법칙이 있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있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있죠. 이 세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들을 해왔어. 그리고 니네들 주변에 사칙연산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솔직하게. 진짜 예전역부터 산수 어렸을 때 구몬수학 이런 거부터 했지만 조금 안 한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요새 같은 시대야 뭐 편의점에서 카드 내거나 알아서 다 주지만 구멍가게에서 계산 잘못해서 돈을 더 드릴 수도 있고 돈을 더 받아올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먹고 살려면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집합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표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는 합집합과 여기에는 교집합을 쓰도록 할게요. 합집합은 뭐 A 합 B, 교집합은 A 교 B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교환 법칙. 자,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자, 여기 보세요.
얘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A 합집합 B의 영역은 몇 번? 1, 2, 3번. B 합집합 A도 1, 2, 3번. 영역이 똑같으면 같은 집합으로 보는 거야. 같습니다. 자,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있어요. 몇 번 영역이죠? 둘 다 2번 영역이야. 같습니다. 즉, 교환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뭐한다? 성립한다.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은 연산할 때 문제 있다 없다? 없다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실수해서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랑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랑 같아 틀려? 같지? 자, 근데 1 곱하기 2 더하기 3인 친구랑 1 곱하기 2 더하기 3인 친구랑은 같아 틀려? 다르죠? 아, 얘는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얘는 똑같네? 얘도 오고 얘도 오죠? 자, 그럼 정정할게요. 여기를 4로 바꿀게. 그럼 얘는 11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5, 4, 20이죠. 자, 방금 전에서도 느끼셨을 텐데, 자, 잠깐만. 방금 전에 느끼셨을 텐데, 여기가 1이었을 때, 이러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수학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가로 안과 가로 바깥의 부호가, 즉 사친연상의 기호가 같을 때, 더하기면 더하기, 곱하기면 곱하기, 빼기면 빼기로 같을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지만 가로 안과 바깥의 사칙연산이 다를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자, 그 말인즉슨 뭐가 되냐면, 자, 두 번째 결합법칙을 얘기할 때, 자, A 교 B, 아니 합집합이죠. A 합, B 합, C. 자, 가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갖는 의미는 첫 번째로 뭐 해달라는 거지? 요거 계산하시고 예라는 의미잖아. 그치? 순서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합, B 합, C를 써놓고 가로를 여기다가 했어. 얘도 의미는 뭐가 돼? 요거 먼저 하시고 예 이렇게 보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집합이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2개 배웠는데 갑자기 3개가 나왔어요. 그래,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유니버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전체 집합이 있었을 때 집합 A, 집합 B, 집합 C 3원색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의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은 일단은 요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가끔 가다가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문제에서 이러한 스타일의 배열을 했습니다 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역이 꽤 많거든요. 영역이 꽤 많은데 요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할 건데 요거 보셔야 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개의 영역이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미리 좀 얘기할게. 잘 봐봐. 색깔로 구분한다. 자, 요렇게 색칠한 거는 흰색. 그 다음에 요렇게 색칠한 건 파란색. 그 다음에 요렇게 색칠한 거는 빨간색. 나머지 색깔은 안 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영역을 8개를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흰색은 몇 겹짜리야? B급이 한 겹짜리죠. 파란색은 몇 겹짜리야? 2겹. 빨간색은 몇 겹짜리야? 3겹. 자, 잠깐만요. 한 겹은 하나만 있으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2겹은 이렇게 보게는 거지. 중복되는 게 발생해? 안 발생해?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중복되는 거 그만큼을 빼줘야 돼. 빨간색은 몇 겹이야? 3겹이지. 그럼 중복되는 거 몇 개 빼줘야 돼? 2번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구분을 이렇게 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근데 봐봐. 자, 얘 보자. A 합집합 B는 어떻게 돼? 요만큼이죠. 거기다 C를 더했어. 얘는 어떻게 돼? B 합집합은 요만큼인데 A를 더했어.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결합법칙 성립을 합니다.
자, 이번엔 교집합에서는 마찬가지로 A교, B교, C 이렇게 하고 A교, B교, C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솔직히 가로 안과 바깥에 사칙연산이나 합집합, 교집합이 같으면 결합법칙은 100% 성립하고 걔는 가로가 없어도 돼. 지금 A교, B는 어떻게 되겠어? A교, B는 어디예요? 여기죠. A교, B는 여기지. 여기에서 A, C의 교집합이니까 C가 들어가 있는 건 또 어떻게 해? 여기 빨간색 부분 되죠? 얘도 B교 C는 어디가 됩니까? 그러면 B교 C는 여기. B교 C는 요만큼에 또 뭐가 되는 거야? A는 요만큼. 그럼 빨간색 영역으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결합법칙도 뭐가 되는 거야? 너 괄호 안과 바깥에 연산자가 똑같을 때는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이제 뭐가 있어요? 분배법칙. 분배법칙이 뭔지는 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3 곱하기 2 더하기 4라고 씁니다. 계산은요 6, 3, 18이 되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요 3 곱하기라는 친구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가는 거야. 즉 곱하기가 분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의 분배 법칙. 그럼 3 곱하기 2, 6이죠. 3 곱하기 4, 10이죠. 그러면 18, 6, 3, 18 이렇게 되는 거야. 18. 응?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우기전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지. 여기는 뭐예요? 곱하기. 즉 가로 안과 바깥에 연산자가 다를 때는 분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 얘기를 못한다고. 다르니까. 그럴 때 주의할 점은 뭐냐? 선생님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 A 합집합 B교 C를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너 합집합에 대한 분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실수랑 똑같아. 자, 그럼 잘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쓸게. 자, A 합집합 B가 일단은 분배가 한번 되셨죠.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또 분배가 됐죠. 그래서 합집합에 분배를 한 다음에 이 사이에 누가 있어? 이 교집합 있지. 이 교집합.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꿨어요.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자, 이 A 교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쓰시고 저기 합집합 있네.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쓰시면 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안 그릴래요. 이상한 게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부채 모양이에요. 부채 모양. B고 C니까 요만큼에 어떻게 돼요? 요만큼. 뭐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처럼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집합의 연산 법칙 누구? 선생님 우리 실수해서 배웠어요. 교환, 결합, 분배 다 아는 건데. 까먹을 리 없겠지. 그렇잖아? 까먹을 리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써야 되니? 자,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 드모르간 법칙. 자, 바이블 32페이지 얘기했고요. 33페이지 드모르간 법칙까지 얘기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시겠죠? 요거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친구만 하면은 요 집합 부분이 끝나요. 그러면 제가 문제풀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명제 조금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참으세요. 자, 얘들아 보자. 뭘 볼 거예요? 그럼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라는 걸 볼 거예요.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그랬지? 바이블 33페이지. 바이블 33페이지라는 친구. 나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더워. 자전거를 타서 감기를 걸렸다고? 대단한 체력이구나. 자,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친구를 보게 되면 이것도 연산의 도우미입니다. 자,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은 두 개를 그려. 자, 유니버스
그 다음에 A, B. 자, 유니버스. 자, A, B. 아니,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어떻게 만들어? 진짜 무슨, 나도 저기 뭐야, 뭐 코스프레 하고 나가서 수업해야 되나? 아니, 옛날에 진짜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분 계셨다니까? 그 나도 유튜브로 뵌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수학 왕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밀짚 모자 루피 코스프레 하고 수업하신 분 계시고 되게 많으셔, 종종. 그래서 되게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인 삽자루 분은 3.1절에 수업할 때 유관순 분장하시고 뭐,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뭘 생각할 거냐면 드모르간 법칙은 이거 생각하세요. 자, 별표 하나. 자, A 합집합 B가 있습니다. 제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영역을 제가 또 여기는 영역 표시를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영역, 1번, 2번, 3번, 4번 영역이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B는 몇 번 영역이죠? 1번, 2번, 3번 영역이야. 아까 제가 여기에서 두 겹, 세 겹 얘기한 거는 틀려요. 여기는 두 겹이 아니에요. 그냥 2번 영역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한 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A 합집합 B는 1번, 2번, 3번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여집합을 얘기했어요. 그럼 몇 번 영역이지? 4번 영역이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몇 번 영역이죠? 3번, 4번 영역이죠. B의 여집합은 1번, 4번 영역이죠. 근데 나는 이걸 가지고 이거 4번 영역이니까 이걸 가지고 나도 4번 영역을 표현하고 싶어. 자, A의 여집합이 3번, 4번이고 B의 여집합이 1번, 4번이니까 4번만 얘기하려면은 이 둘을 합집합 시켜야 돼? 교집합 시켜야 돼? 교집합. 그러면 이 둘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을 바꿔서 해볼까요? 자, 이번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A 교 B의 여집합은 몇 번 영역이 되겠어? 1번, 3번, 4번 영역이 되겠죠. 맞아요? 되겠어? 자, 근데 내가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또 갖고 왔어. A의 여집합은 몇 번이에요? 3번, 4번. B의 여집합은 몇 번이에요? 1번, 4번. 근데 무슨 짓을 해서 둘을 똑같이 만들고 싶어? 이 둘을 뭐 하면 돼? 합집합 시켜버리면 되겠지. 합집합 시켜버리면. 그럼 얘도 1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 되겠고 이 둘은 같은 거야. 그럼 나는 이 흰색과 이 노란색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지금 배울 누구라고 얘기한다?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무슨 효과가 있어? 자, 보세요, 얘들아. 만약에 내가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간단히 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얘기인 즉슨 전개해서 없앨 거 없애라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사칙 연산에서도 얘기하지만 뭐 x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을 간단히 하려면 뭐 해줘야 돼? 전개해줘서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요 제곱이라는 친구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2에서 전개가 이렇게 되시죠. 자, 집합도 비슷해요. 전개해서 정리하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우리는 한 개로 보지. 여기에 뭐 수십 가지가 들어있어도 이건 한 개야. 근데 그 한 개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 각각의 여집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 너 괄호 있어?
야, 나 분배든 결합이든 가고 싶은데 지금 얘 때문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여집합이 있으면요. 자, 느끼세요. 암기하세요. 이게 드모르간이 얘가 요렇게 가고 얘가 요렇게 가는 걸 보아하니 어떻게 갔어? 너 이 여집합이 요렇게 하나 분배가 됐지. 이 여집합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어? 요렇게 하나 분배가 됐지. 근데 주의할 점은 뭐예요? 여기가 합집합이었는데 여기는 뭘로 갔어? 여기는 뭘로 갔어? 교집합으로 갔죠. 여기가 교집합이었을 때 여기는 뭘로 갔어? 아, 그러면은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는 요렇게 전체 여집합이 있을 때 전체 여집합을 각각의 하나씩 놓아주고 나서 요 내용물의 반대를 써주면 되겠구나. 즉 합집합이면 교집합을 써주고 교집합이면 합집합을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집합을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A여 합 B여 라고 쓰면 되고, 여기 합집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A여 B여는 분배가 된 상태에서 합집합이니까 반대처럼 교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가 된 거야? 뭐가 되긴, 여기 봐볼래?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A 교집합 가로 열고 A여 합집합 B의 여 이렇게 돼버렸죠. 드모르간 법칙을 쓰니까 이렇게 됐어. 전체 여집합이 없어졌어. 각각의 여집합으로 됐어. 그럼 이걸 또 보자마자 나 뭐 하죠? 선생님 이거는 가로 안과 바깥에 연산자가 틀리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야? 분배 법칙이잖아. 그럼 분배 법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교 A의 여집합 가로 쳐주고 합집합 A교 B의 여집합. 그럼 이거 아까 또 뭐라 그랬어? 야, 나 공집합인데? 그렇잖아. 나와 내 자신의 교집합은 없잖아요. 서로. 그러면 A교 B여니까 최종적으로 간단히 하니까 나는 뭐가 돼? A차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지. 이게 연산을 통해서 간단히 하시오야. 이게 집합에서 나오는 첫 번째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세요. 드모르간 법칙에서 합은 어디로 갔어? 교로. 교는 어디로 갔어? 합으로. 자, 근데 거꾸로도 됩니다. 요거를 전개했다 느낌도 있지만 뭐 했다? 요렇게 갔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야. 다시 패키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세요. 끌릴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보여줄까? 자, A, 교, B, 여가 있어. 자, 봐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나의 나머지는 뭐라고? 자기 자신. 그러면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동일합니까? 네. 그 다음에 잠깐만. 너도 C. 그러면 이렇게 쑥 갖고 와서 드모르간 법칙 거꾸로 써보자 라고 얘기하면 A의 여 뺏겼지. C. B 뺏겼지. 교집합 거꾸로 합집합. 그 다음에 전체 여집합. 즉 요 모양이 또 이것도 선생님 이거 A 차잖아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렇잖아. 요 네 가지의 애들이 같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을 여기에서 끌릴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이쪽 방향도 되고 이쪽 방향도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연산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